만약 그날 흰둥이가 다른 길로 뛰어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 청년의 마지막 편지가 70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편안히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조차 어쩌면 그 청년의 눈물 어린 희생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봄비가 갠 뒤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집 흰둥이는 평소와 다르게 유독 발랄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동네 뒷산묘지 언덕까지 먼저 달려가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흰둥이가 발견한 것은 작은 나무함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은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그리고 빛이 바랜 군번줄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얼굴에서 저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물로 번진 글씨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이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묻혀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더 쓸쓸했을까요? 이도현은 1910년 경상남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 아버지는 그가 6살 때 논밭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이웃집에서 빌린 낡은 신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 그 작은 손가락,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때로는 안쓰러워하시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다르구나. 그 말씀이 평생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도연이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을의 선비님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무료로 한문과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 말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지 소년 도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꿈을 키워갔을까요? 20살이 된 도연, 형들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그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은 나라를 되찾은 후에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셨어요.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도연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비밀리에 독립운동 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지들 모두가 도연처럼 가난한 집 출신이었지만 나라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30년 어느 추운 겨울밤 친구의 배신으로 도연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감옥의 차디찬 독방, 매일 이어지는 고문과 신문, 조선인 주제에 감히, 하지만 도연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풀려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20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도연아.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있게 내가 곁에 있어다오.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포기하면 제 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제 한 몸을 바치면
동생들은 언젠가 웃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3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깊은 책임감과 사랑. 1932년 초봄, 도연은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정부 행사에서 조선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대담한 결심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돈도 권력도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되찾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도연은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부디 아들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라 없는 아들의 이름은 결국 어머니의 눈물 속에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22살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썼을까요? 1932년 3월 15일, 도쿄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위였습니다. 도연과 동지들은 떨리는 손으로 거사를 준비했어요. 손끝은 얼어붙고 심장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들은 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결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들에 의해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어요. 동지들은 체포되었고 도연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역사책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아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 채 10년을 더 기다리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묘지에 묻혀있던 그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가슴 벅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도연은 마지막 순간에 한 동지에게 자신의 편지를 건넸어요. 형님,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언젠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때 이 편지만이라도 어머니 묘 옆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군번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 있었다는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동지가 도연의 어머니 묘 옆에 그 소중한 편지와 군번줄을 정성스럽게 묻어드린 것이었어요. 70년이 지난 후 흰둥이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도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하지만 우리의 오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도연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 나라 없는 아들의 이름은 결국 어머니의 눈물 속에만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편히 숨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이었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가난해질까요? 역사는 거창한 인물들만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흰둥이가 찾아낸 작은 군번줄이 증명하듯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연이 꿈꾸었던 세상, 동생들이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나라,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도연의 편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날이 와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가족을 걱정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자신을 바친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진짜 희망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더 가난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이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도현,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